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게 시험의 본질이 뭔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깨달아도 이렇게 근거를 댄다는 건 논리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논리 시험입니다, 국어 시험은. 그래서 요것만 파악해도 성적이 진짜 많이 바뀔 수 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이잖아요. 수학인가? 네. 이제? 아까 네. 철이마님이요 1학기 수학 문제집 풀면서 보충시키며 보고 있어요 하셨거든요. 오. 예. 맞아요. 많은 어머님들이 지금 네. 하시는 시간. 저도 사실 수학 공부하면은 네. 이렇게 문제집 이렇게 쌓아놓고 방학 때 많이 풀었던 기억이 나요. 어우,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도 여기 봤는데 네. 수학 대부분 방학 때 또 가장 큰 고민이 수학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도 수학을 되게 어려워하는 네.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 또한 제가 진짜 핵심을 정말 제가 수학 같은 경우도 너무 답답함이 진짜 치밀어 오를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로. 네. 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를 풀고 계신데 네. 문제를 그야말로 문제집도 많아요. 네. 근데 문제를 허풀고 있어요. 허푼다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성적과 연결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정말 많이 풉니다. 그러니까 네. 방학 때 되면은 어머님들이 막 진짜 정말 서점 가서 싹쓸이를 해오세요. 쌓아놓죠. 네, 막 정말 옆집에 영식이는 지금 수학 문제 15건을 풀었다더라. 너 지금 답이 넘어가냐고. 네. 막 그러고 문제 이만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공신들이 수학을 진짜 1등급 받고 만점 받고 뭐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고 이런 어떤 비결. 네. 자, 1위가 뭐였냐면요. 1위. 무려 31.3%. 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00명 이상인 거죠. 개념이었습니다. 개념. 개념. 개념을 파악하는 거.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숙지 이건데요. 수학도 개념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난 왜 이렇게 없는 게 많냐? 아까 국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없어. 근데 이렇게. 국어 수학이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오늘 그러네요. 알려주시는 거죠. 주제 파악, 파악하고 개념 파악. 개념 있게 살아야 되고. 예. 근거도 그렇게 없잖아. 개념. 예. 이게 개념 이제 자녀분들이 어리신 경우에는 개념이 딱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네. 문제를 풀기 위해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고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예상과는 다른 어떤 결과였어요. 1위가 개념인데 네. 일반 학생들한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1위가 뭐가 나오냐면 문제 많이 풀기예요. 문제 푸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 단계이자 거의 반대나 다름이 없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차이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본질이 뭐냐면, 자, 문제라는 거는 사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왜 껍데기냐면, 이게 왜 존재하겠어요? 결국에는 수학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네. 점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이 본질이기 때문에 개념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초중고 다 해서 제가 공부할 때나 지금 자녀분들이 공부할 때나 학부모님들 공부하실 때나 개념은 불변이에요. 네. 하지만 문제 유형은 정말 매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질이 이제 개념인데 문제를 푸는 거 보면 학생들이 문제를 방학 때니까 많이 풀어야 되는 그 강박이 또 쫓겨가지고 예.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문제를 사가지고 그 한 권을 다 풀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문제를 그냥 풀었어요. 근데 채점하기 전이에요. 네. 그럼 사실 이건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 알게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채점까지만 했어요. 네. 그럼 내가 억수 많이 틀렸구나 이런 거 알겠지만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틀린 문제도 한 번 본 거 가지고는요 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정말 많이 푸실 텐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네. 공신들이 실제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틀린 문제가 나오면 바로 답을 보지도 않아요. 답 안 봅니다. 그럼요. 뭐 답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답을 보지 말라고. 근데 또 이것 또한 답을 그냥 무작정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답을 안 보고 계속 그냥 일주일 내내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오나요? 안 그냥 나오죠. 그렇지, 모르는데 안 되지. 네. 맞아요. 요즘 학생들 말로 노답이에요. 말 그대로. 답 안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지겨워지고 나 수학에 재능이 없나 이렇거든요. 공신은 그렇게 안 한다고. 네. 어떻게 하냐면 이 고민을 한 다음에 네. 10분 아니 15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손 떼요. 어. 일단 떼고 시간 간격을 두고 다음날 다시 풀어봐요. 예. 이 다시 풀어보는데 이게 뭐 물론 그때 이게 왜냐면 다시 이제 간격을 두고 다시 도전을 해보면은 또 다른 관점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안 되면은 또 다음날 이제 다시 도전해보고 시간 간격을 두고요. 예. 그 사이에 뭘 하냐면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요. 개념으로. 예, 예. 이게 마치 사전 같아요. 아. 많은 학생들이 어떤 식이냐면 수업 듣고 나서 아 이해했어요. 그럼 나 개념 끝난 거 아니야. 공식 같은 거 그냥 대충 외웠어. 그럼 개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문제 푸는데 응용 문제 풀려고 하거든요. 안 풀립니다. 이게 공식 자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했는지 자체도 유도하는 과정 자체도 모르는데 네. 어떻게 써먹겠어요. 물론 단순히 이제 대입하는 거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요걸 계속 끼고 다니면서 부족한 게 나오면 바로 개념서로 돌아갑니다. 대부분 학생은 그렇지 않지만.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념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냐. 지금 아마 이미 이렇게 해두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공부방에 칠판을 두시면 좋아요. 칠판이요? 네. 어디다 쓰는 칠판이에요? 칠판이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강의를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누가 강의를 하냐면요. 자녀분들이. 직접 가르쳐 보라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어. 이게 칠판이 아니어도 그냥 백지에다 해도 됩니다. 네. 백지에다 해도 되는데 가르쳐 보는 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본다는 거는 그 자체로도 일단 내가 설명을 못한다. 부족한 네. 부분과 아는 부분이 명확히 갈라지죠. 그렇죠. 그걸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게 논리적으로 남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돼요. 또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네. 또한 이렇게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이렇게 써보면서 설명 말로 해보잖아요. 네. 기억에 훨씬 오래 남아요. 그리고 훨씬 재밌어요. 네. 지겹지 않죠. 어. 공신들 중에 되게 많은 경우에 인형을 놓고 네.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리고 칠판 진짜 놓고 이렇게 네.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할 것도 아니고 뭐 안 되는 것들 안 위주로. 되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제 재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 멘토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과외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수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보면. 아. 왜냐면 네. 내가 가르쳐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과외를 하니까 남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 이게 학창 시절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막 속속 이해가 되고 그럴 수 혹시 있겠다. 너무 쉬운데? 네. 나 이거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학생 이제 멘토들이 많은데 네.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수능 수험의 보겠다. 세계로. 예. 또 다른 대학 간판을 들고 나타나요. 그런 경우가 내가 가르쳐 보니까 진짜 이 효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그룹으로 갔다가 이제 자기네들 또래들끼리 이렇게 공부하기 스터디 이제 같은 스터디 거. 그룹을 만들잖아요. 네. 그때 전교 1등짜리가 있는 그룹을 할래? 아니면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 네. 그룹을 할래? 어.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배웠잖아요. 그죠? 보통은 전교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전교 1등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전교 1등이 잘 되게 해주는 그렇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정확하게 공신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구들 가르쳐 주는 게 남 네. 도와주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한테 사실 더 도움이 된다고. 음. 그리고 왜 학원 같은데 이제 방학 때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맨 앞에 앉는 학생, 중간에 앉는 학생, 맨 뒤에 앉는 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지금 공부 제일 잘 하고 있을까요? 그 교실에서. 맨 그러니까. 앞에? 맨 앞이라고 생각하죠. 맨 앞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 선생님이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주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명했는데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놓쳤네. 근본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또 하시니까. 그렇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공부로 쳤을 때요. 가르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은 없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네. 항상 공부하기 전에 목차와 제목을 잘 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바로 개념을 익히라는 말씀이셨네요. 목차. 네. 목차가 또 수학인데 저는 네. 왜 목차가 중요하지 이랬거든요. 이 얘기 제가 꼭 해야겠네요. 저는요 목차를 네. 외웠어요. 목차를 수학이요? 외우셨다고요? 네. 이거 사실 수학 목차 되게 쉬워요. 왜냐면 목차 몇 쪽 되는지 아세요? 두 쪽밖에 안 돼요. 네네. 저는 더 촘촘하게 어떤 개념명까지 적어가지고 더 촘촘한 목차를 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이게 정말 좋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수학 이런 거 어려워지는 게 네. 굉장히 뭐 잊어버리기 때문도 있지만 서로 간섭이 일어나요.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네. 그렇죠. 막 헷갈리고 순서도 헷갈려. 예. 그렇고요. 근데 요게 그 목차 틀을 내가 틀을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칸막이가 나눠서 차곡차곡 쌓이는 예. 뿐만 아니라 이게 수학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스토리가 있어요. 마치. 그래서 요 앞단원 그 다음에 이어지고 공부할 때 전체 그 범위에서 흐름, 네. 내가 전체 범위에서 어떤 부분을 보는지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면은 이게 나무 한 그루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전체 숲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죠. 너무 훌륭한 방법이라서. 아,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거 좀 잘 들을 걸. 그러게. 저는 사실 고루하다고 많이 생각하죠, 먹었거든요. 학생들은. 뭐 그냥 뭐 예. 들여다보기라도 했구나. 난 그런 거 안 했어. 목차가 어딨게요, 그냥 책에. 진짜 그거 맨 앞에 있지. 됐죠, 뭐, 그러면. 네, 머릿말 정말. 다음에 있나 전에 있나. 수학하면은 공식을 외우는 게 네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개념을 네. 익히는 것이다. 네. 오늘 제가 되게 오늘 이 시간이 후회와 참회의 시간이 되거든요. 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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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네. 나도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게요. 지금 막 대박 꿀팁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네. 우리 지금 방학 때 튼튼 학습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국어와 지금 수학이거든요. 예. 이제 영어 영어. 나왔는데 네. 우리 저 찌찌뽕님 뭐 저기 호재님 네. 김수현님 계속해서 이제 톡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예. 문자를 못 날리겠다 이거. 아, 너무 집중하느라. 잘 들어와가지고. 집중해서. 맞아. 오늘은 특히 감사합니다. 그렇겠어요. 역시 네. 다 같이 꽁신 꽁꽁신 꽁꽁신. 네. 네, 이렇게 댓글 남기시다가 10시 네. 20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실시간 투표하기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번 이제 그러면 그래요. 다들 손이 바쁘시대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자, 영어 한번 갑시다 영어. 네. 영어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 일단 저희 공신들을 보면요. 영어 이제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예 그 공부가 계획표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제 계획표에 네, 빠진다고요?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어. 자 일단 데이터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자 공신들에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뭐 진짜 토익 만점을 받고 무슨 뭐 1등급 받고 그 비결 물어봤는데 1위가 뭐였냐면요. 1위. 1위. 저희가 질문이 120가지인데 네. 이만큼 1위가 압도적인 그 퍼센테이지인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가 뭐냐면요. 뭐예요? 단어 암기. 단어 암기. 단어 어떻게 보면 암기. 저 뻔한 얘기 아닙니까? 식상한데 이게 39.6%. 와. 그러니까 1000명 중에 거의 400명 정도가 오. 단어.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단어를 알잖아요. 아니, 단어를 모르면 뭐 듣기가 돼요, 문법이 돼요, 뭐 독해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면 설령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어순 다루고 하지만 문법적인 것 좀 부족해도 요런 뜻이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오늘은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단 생기거든요. 어. 근데 단어를 우리가 단어 보통 어떻게 외우나요? 저는 막 쓰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백지를 저기 2장 써와 3장 써와 하잖아요. 100번 써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네. 그 빽빽이라 그랬어요. 빽빽하게 채워서 빽빽이? 가지고 어깨 가라고. 깐지 네. 만들기. 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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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우죠, 네. 보통은. 먹지 쓰면서. 대고서도 썼었는데. 먹지는 걸려. 그럼 진짜 혼나. 일단 쓰고 그 위에 더 쓰는. 그거를 볼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껴. 그래가지고 꼈어요? 나 5개. 나 9개까지 꼈지. 근데 그거를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일렬로 딱 한다? 그러면 안 돼. 살짝 삐뚤삐뚤 이렇게 아유, 해가지고 좋은 거 홈페이스를 해야 돼요. 알려주시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되게 꿀팁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자, 제가 실제 그러면은 이거 많이 쓰잖아요. 네. 쓰는데 부모님들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진짜 100번 뭐 몇백 번 막 쓰고 한 것과 한 번 본 것과 한 번 쓴 것과 차이가 있어야죠. 없어요. 네? 차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뭐 아니, 하는 거? 반복해서 이렇게 이거 쓰면서 다 외웠는데. 팔 아픈 분 썼는데. 차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거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 팔은 아프겠지만 네. 이게 제 경험이 아니에요. 이 실제 심리학 교과서에도 다들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네. 이게 물론 이걸 쓰면서 되게 많이 고민해보고 이 뜻의 어원은 뭘까 아니면 요거의 반이어 뭐 동이어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그걸 확장시켜 나가면 다르지만 단순히 쓴다 이거는 그냥 팔 운동이에요. 아. 그냥 그래서 내가 팔이 두껍나?
의미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들인 시간이 아니라 뭐냐면 단어 암기 이런 건요. 횟수예요. 횟수. 횟수? 얼마나 여러 번 이렇게 봤냐. 반복했느냐. 그래서 이 계획표 같은데 보면은 단어 암기 시간이 따로 이제 있잖아요. 단어 암기 시간 뭐 1시부터 2시까지 단어 암기 네. 하는데 이 단어 암기 시간을 따로 공신들은 두질 않아요. 언제 언제 외우겠어요? 네. 언제 외우겠어요? 영화 볼 때 하나? 자기 전에? 그러셨어요? 아닌가? 네.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 맞아요. 뭐 쉬는 네. 시간, 뭐 이럴 때요. 실제로 등하교 시간 어떤 시기냐면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뭐 늘 이제 뭐 교복 같은 데도 앞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항상 수첩 같은 거를 네. 어린 자녀분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단어를 틈틈이 뭐 학교 가는 길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네. 뭐 밥 먹으면서 잠깐 보고 어. 진짜 잠깐씩 보는 거예요. 뭐 이게 100번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조회 시간에 잠깐 보고 어. 점심 시간에 잠깐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벌써 몇 번 본 거예요. 네. 횟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또한 실질적인 실험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재밌는데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몇 번을 봐야 됐을까요? 이 실험에서. 몇 번 보면 100개 외워지죠? 한 10,000번 봐야겠다. 만 번이나요? 100번? 100개인데? 100번? 100번? 나는 외우질 못해. 자, 이 실험에서는 원래 64번을 봤거든요. 64번. 네, 근데 살짝 한 방법만 바꿨더니 38번만 외웠어요. 거의 절반으로 네. 줄었네요? 어떻게요? 절반만. 이거 진짜 엄청난 거죠. 음. 어떻게 한 거냐면 한 번에 100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네. 3일에 걸쳐서 자, 한 번에 13번만 봤어요. 네. 첫째 날 13번 보고 둘째 날 13번 봤죠. 셋째 날은 12번만 봤는데 다 외워졌어요. 다 해서 38번. 오. 이게 뭐냐면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나눠서 횟수를 더 늘리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리면 늘릴수록 실제 같은 양을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예요. 맞아. 첫날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둘째 날 보면 내가 뭘 못하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암기가 되나 보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단어 아니에요. 암기,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영역에 지금 이제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단어장 가지고 외우잖아요. 네. 근데 단어장으로 하다 보면은 단어장에서는 기억이 나는데 문제에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깝깝하거든요. 이거 봤던 건데 막 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단어만 컴퓨터처럼 입력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 순서나 맞아. 그림이나 구성, 맥락. 심지어 그때 냄새, 아. 온도까지 같이 기억이 돼요. 네. 모든 이 맥락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를 여러분 그 수첩 같은 거 있어요. 네, 인덱스 네. 카드라고 하는데요. 네. 암기 카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는 영어 단어, 뒤에는 이제 뜻 뜻. 써가지고 뜻이나 아니면 뭐 어원이나 아니면 발음 써도 돼요. 네. 또 요거를 카드로 해가지고 마치 게임하듯이.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이제 돌려가면서 아는 거는 예를 들어 오른쪽에, 네. 모르는 거 왼쪽에 놓고, 어. 그럼 모르는 것만 추려지잖아요. 네. 요거를 한 번 더 이제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르는 게 또 추려지죠. 네. 그걸 한 번 더 봐요. 그럼 다 외워지죠. 그럼 이제 다음날 또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도 섞으면서. 이게 단어뿐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영어 회화 같은 거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문장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